좋아요, 구독. 네, 우리가 일단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신세계를 보시는 이유가 이제 미증시를 보고 다음날 이제 코스피 시장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네, 우리 근데 잭슨홀 전에 좀 금통위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잭슨홀 회의에서 나올 내용은 좀 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매파적인 발언, 근데 새로운 어떤 이슈가 또 생길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네. 그게 새로운 어떤 또 정책적인 모션을 취하게 된다면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상승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금통위에 대한 전략과 페드에 대한 전략을 동시에 분석을 해야지 코스피에 대한 어떤 시장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오늘 금통위가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진행을 했죠. 예, 그럼 현재 금리는 2.5%입니다. 예, 또 영끌족들 이제 곡소리 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 이주열 그 기자회견에서 한미 금리에 대해서 역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우려 사항이에요. 저는 지금 시나리오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미국에서 9월 지금 확률이 0.75 베이시스 포인트 나오고 지금 금리가 동결인 상황에서 9월부터 이제 한미 스프레드가 이제 0.75로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죠. 그 나머지 시나리오도 그대로 가더라도 문제가 뭐냐면은 앞으로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에 대한 인상은 이제 3% 내외로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근데 미국은 4% 내외란 말이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4% 내외와 3% 내외. 한미 금리에 대한 역전 폭이 스프레드가 1%까지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시나리오예요. 자, 그럼 연말 되면은 이제 최대치가 1%까지 나올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잭슨홀 회의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앞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시장은 사실 내수 시장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미국만큼 어떻게 보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따라가기는 힘든 국면이에요. 자, 근데 정점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여러분들. 미국 페드부터. 지금은 금리가 동결이죠, 여러분들. 근데 앞다퉈서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제 뭐 잭슨홀 이후에 매파적 발언을 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75로 올리겠다는 거고 지금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이격이 발생하는데 여태까지 이제 금리에 대한 한미 스프레드가 동결 혹은 25 베이시스 포인트였다 보다 여기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9월 페드 회의 때부터 이제 코스피 시장에 수급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인이 코스피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못 느끼는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나리오 있죠? 이 시나리오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럼 9월 페드 회의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2018년도 3월에 있었던 한미 금리 역전과 똑같은 이제 코스피 시장 연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뭐 힘든 싸움이 다시 이어지겠죠. 당초 제가 원래 한국이 50 베이시스 포인트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미국 페드가 자이언트 스텝 대신 이제 단순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9월보다는 11월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사실 이제 한국이 오히려 지금 내수시장을 좀 신경 쓰는 분위기고 오히려 미국은 더 매파적인 활동을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총재 기자회견 정리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이제 뭐 큰 부분은 없었어요. 사실 별 내용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물가 5%에 대한 부분 이상 유지 시 중립금리 상단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여지는 냅두는 거죠. 이 부분은 의미했고 지금 한미 금리 차에 대한 역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당장을 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려를 뜻하는 거죠. 사실상.
자, 그리고 이제 잭슨홀 회의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내용 종합적으로 보고서 검토합니다. 예. 자, 잭슨홀 회의는 사실 이제 회의록 이후에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라는 부분이 드러나면서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최근 것만 해볼게요. 20년도 매년 8월에 열리는데 20년도 8월에는 우리가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진행을 했어요. 평균 물가. 그리고 그 다음 21년도 8월에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21년도 8월이 조금 이제 잭슨홀에서 제일 센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매파적 발언만 꺼내면서 포워드 가이던스 삭제 이 정도만 꺼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연준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물가를 안정을 시키려고. 근데 지금 금융여건 지수를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미국 최근에 금융여건 지수가 많이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긴축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럴 거면 뭐하러 금리 올렸어요. 그죠? 이 상단 0 이상에서 유지폭을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금융여건 지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융여건 지수를 언급한다는 거는 앞으로 0 이상을 끌어올리겠다는 거고 긴축적인 의미를 더 내포할 수 있게 시중에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다음 CPI 때까지는 시장이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거는 과연 잭슨홀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이 높은가 아닌가로 나뉩니다. 여기가 이제 맥점이에요. 자, 차트는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나스닥 차트랑 코스피 차트 다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가랑 연동을 해갖고 이런 부분으로 순환에 대한 구조겠죠. 네. 근데 지금 환경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린 또 이겨내야 돼요. 분석을 하고 또 이겨내고 또 앞으로 예상치를 또 제공을 하고 그래야지 금융시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뭐가 포커스인지 대신 잘 알아야 돼요. 뭐가 포커싱이 지금 시장에 잡혀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잭슨홀 회의는 추가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 매파적 발언보다는 아시겠죠? 이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